하든지 그런 국민한테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는 정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문제는 화해의 방법. 절망에 빠진 부부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위기의 부부, 화해의 기술.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화해의 길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 만나볼 부부는요. 아내가 17년 동안이나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내의 표현에 따르면은요, 나는 아내라기보다는 차라리 남편의 노예였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동안 아내가 겪어온 고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17년의 결혼 생활 내내 소가리를 해온 아내의 절박한 사연 만나보시죠. 무려 17년 동안이나 시달려온 남편의 폭력.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검사에 신고까지 했는데요. 그냥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다행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신이 아직도 온전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고맙더라고. 내가 왜 이렇게 몸을감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맞고 살아야 되지. 그러나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억울한 거 있으면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오늘도 아내는 아이와 함께 남의 집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는데요. 미안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좀 몰랐어. 이들 부부에게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왔다는 아내의 제보. 취재진을 만나자마자 아내의 하소연은 시작되는데요. 아내가 털어놓는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배가 벗겨져서 쇠파이프를 맞은 적이 있고요. 얹어서 머리가 터진 적이 있어요. 임신했을 때도 흘려서 양수가 터져서 첫 아이를 낳았어요. 죽지 않는 게 다행이다. 아내의 주장에 따르면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시작된 폭력은 이후 열흘에 한 번씩은 계속됐다고 하고 그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심지어 장이 밖으로 나오는 부상까지 입었다는데요. 여보세요. 여기. 가정폭력의 수준은 너무 이거는 선명하다. 머리가 깨졌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피 아니에요, 다. 피예요. 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겉옷이 흥건히 젖어서 속에까지 스민 거거든요. 안 죽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샤워를 하는데 욕조가 빨갛게 이렇게 물이 흘렀어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집안의 온갖 물건을 모두 동원한 남편의 폭력. 이런 거랑 같은 식탁발에 이걸 이렇게 돌려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 사람. 제가 이거를 맞으면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배가 벗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문을 잠가놨는데 도망을 나갔어요. 문을 어떻게 풀러가지고. 맞을 때마다 느껴지는 모멸감은 아내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키우는 가축도 이런 걸로 때리진 않아요. 내가 왜 이런 걸로 맞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걸로 맞아야 되는데? 교육자의 집안에서 태어나 교육자 남편을 얻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던 아내는 사회의 이목 때문에 이런 사실을 차마 밖으로 알릴 수가 없었다고 친구들한테 하는데요. 창피했고 동생이나 가족들한테 너무 창피했고 그랬어요. 남편이 내가 잘못 교육자예요?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남들한테 보여주기가 싫었었던 거예요. 너무나 창피했어요, 저는.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폭력에 더 이상은 맞고 살 수가 없어 아내는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아이들 뒷바라지를 위해 외국에 갔다 온 2년 동안 살던 집마저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렸는데요. 저기 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제가 어느새 이렇게 그냥 집이 팔려가지고. 보실라 보셔야 돼요. 아니에요. 이제는 남의 집, 어쩔 수 없이 외국행을 결심했던 아내는 속상한데요. 아파트이다 보니까 애들이 뭐라면 엄마 때렸다나 이런 소리 듣고서 애가 어떻게 학교를 다녀요. 이 사람들 많은 이 아파트 촌에서. 그래서 외국에 갔어요. 찝찝하죠. 그냥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집을 없애놨으니. 결국 갈 데가 없어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여간방과 친척집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까지 냈습니다. 소송 소식을 접하자마자 아내 역시 남편을 폭행죄로 고소했는데요. 무대뽀로 지금 저한테 이혼하자고 덤비는 거는 상황 판단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혼해줄 수 없고 폭력에 대해서 형사소송 해놨고요.
사람들은 대부분 소송을 걸면은 뭐 사회가 나빠졌고 이혼을 해야 된다. 이미 가정은 파괴된 상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남편과의 대질 신문이 있었습니다. 2시간여의 대질 신문을 벌였지만 공방만 오고 갔고 신문이 끝난 후 아내는 남편과의 대화를 시도해 보는데요. 그리고 몇 번의 접촉 끝에 겨우 통화가 된 남편은 그동안 아내의 언행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화는 당사자가 풀어야 돼요. 이런 전화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받았어요. 일반에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욕지거리를 하면서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삽니까? 남편은 이제껏 있었던 모든 일들이 아내가 먼저 흉기로 시어머니를 위협하고 욕을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아내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인데요. 제가 그 사람의 팽이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채찍을 하는 대로 제가 돌아가는 팽이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다음 날 아내를 만난 곳은 아이가 다니는 학원 앞이었습니다. 거치가 일정치하다 학교 대신 학원을 다니고 있는 아들. 그런데 오늘 신세지기로 한 집과 연락이 되질 않는데요. 아내도 아이도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기만 합니다. 오늘은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주말이라서. 왜냐하면 친척집에 2주짜리 다니는데 주말은 또 자기들만의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거 뺏기가 좀 미안해서. 그냥 좀 혼란스러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살고는 있을까 아마. 결국 저녁이 다 돼서야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하는 게 아니야. 글쎄 언제까지 저렇게 전전해야 되니까. 그 아이들도 참 못할 줄 아닙니까? 예. 친구는 아내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보는데요. 누가 부인이 두들겨 맞고 산다면 나 아무도 안 믿는다. 진작에 이혼했어야지. 최소한은 맞고는 안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내가 맞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 제가 아마 나도 누가 그렇게 잘못해도 맞고 혼나는 게 좀 사냐. 많아. 솔직한 말로. 그렇게 맞고 사는 사람 없다. 그다음 뭐 생활비를 제때 주냐? 자신의 결혼 생활을 돌이키며 눈물을 쏟고 마는 아내. 아내가 차마 이혼을 결심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아들 저는 때문인데요. 아빠가 엄마 때리는 걸 본 게요. 저가 한 1학년 정도였을 때거든요. 그때 자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막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서 저가 일어나서 밖에 나갔을 때 아빠가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들. 가만히 있다면 그냥 뭐 맨날 행복하게 편하게 사는 거 뭐 그 정도만 정말요. 근데 이제는 별로 그렇게 같이 살기 싫어요 아빠랑. 이미 골이 깊어졌군요. 네, 잘못된 부부 생활로 아이에게만 상처를 준 건 아닌가 조심스러운 마음인데요. 누구 때문이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 마음으로. 그리고 이 인생은 네 거야. 알았지?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이들 모자를 위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부모의 싸우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던 아들의 심리부터 살펴봤는데요. 검사 결과 아들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가 되기 있었습니다. 시작하면 난 많은 페로조나를 가지고 살게 돼. 가면. 그치? 난 착해야 돼. 난 완벽해야 돼. 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 아직 뭐 어른이 덜 됐으니까 어른보다 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 테스트를 보니까 너무 내가 완벽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은 힘들단 말이에요. 오케이? 아직 어린 엄마에게 네. 엄마 정말 이 상황을 우리가 지혜롭게 참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도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귀고만 있군요. 예. 엄마가 힘들까봐 자신의 힘든 점은 내색도 못 해본 아들. 상담 도중 눈물을 당신 흘고야 검정 마는데요. 억압하지 말고 눈물 날 때 울어. 저게 응어리가 생기죠. 네. 워낙에 습관인가 봐요.
그거 울어야 돼. 저렇게 돼 있는 상태를 놔두면 분노가 너무 커서 결과적으로 우발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아니면 폐쇄형이 돼버리죠. 맞습니다. 극단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누르는 치료를 해야 것만이 돼요. 능사는 아니에요. 그럼요. 키워보려고 그러죠. 예. 네, 아내의 상담은 마치 남편이 된 것처럼 역할을 바꾸어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표출해내는 것부터 시작했는데요. 너는 맞았어. 당신은 맞았어. 아니면은 내가 손까지 받아가지고 빵 때문에 돈을 한 번에 있잖아 거기서. 아니면 내가 편하게 살았어. 엄마 아버지가 돈 쓰라고 돈 해줄 텐데 내가 남편이에요. 이후에 대상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떠올려 감정을 끌어올리는 빈 의자 기법을 동원해 자신의 심리를 표현했는데요. 남편이 자신의 든든한 울타리가 난 되어주길 네가 바랬던 보호자가 아내. 될 줄 알았어. 나는 항상 네가 울타리를 단단히 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건데 나는 결국에는 울타리 없는 그냥 광야에 황폐한 곳에 나 혼자 버려져 있었어. 근데 그게 나 혼자가 아니더라고. 난 옆에 애들도 있었어. 난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난 할 능력도 없는데 아무런 힘도 없는데 네가 나한테 모든 걸 던져버리고 사막 한가운데 나를 밀어넣었어. 그 감추어뒀던 자기 원자아를 좀 찾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가 얼마나 낮아져 있는지 자존감이 그래서 그 자존감을 좀 세워놓으면 이 아내는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살고자 자기에게 신념을 불어넣고 있거든요. 남편을 대면했을 때도 이렇게 분노 폭발보다는 오히려 좋은 쪽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아들 이 둘만을 위한 상담도 진행됐는데요. 나 친구처럼 사는 친구랑 사귀자. 그러더라고. 저는 엄마 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아, 참 아들 속이 내가 깊어 너에게 그래도. 더 많은 것을 주기 원했고 아직도 희망이라는 것이 남아있기에 서로를 다독이며 일어서려는 모자. 부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근데 바랍니다. 아직 희망은 버리고 있지 않고요. 아직 희망은 있고요. 뭐 내가 하지 않더라도 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예. 네, 상담을 해본 결과 아내와 아이 모두 지금 심리 상담 치료가 아주 시급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아버지를 그리고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동안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극복을 해내고 털어버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예, 때로 위기가 기회가 될 듯 있듯이 청소년기에 닥쳤던 어려움도 나중에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는데 네. 부모 밑에서 저렇게 싸우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의 분노는 이게 상처로만 남지 못해 발전작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조금 생산자 책임 원칙에 따라서 자기네들만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뭐 시어머니에게 나쁜 말씀을 해서 부인이 그래서 때리기 시작했다는데 어떤 일도 맞을 짓은 없습니다. 그게 부인을 때린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자 신분을 떠나서도 한 인간으로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글쎄요, 지금 보면서 좀 답답한 것이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가정 내 폭력 때문에 고민하는 부부들이 꽤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런 폭력이 왔을 때 박사님 좀 완강하게 어떤 그 표현이라든가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군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폭력을 거절하고 이제 예. 정당하지 않다는 것 갖다가 꼭 표현을 해야지만은 네. 그게 버릇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폭력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도 어떤 원만한 해결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번에는 저희가 또 귀여운